자,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문서 오전 커마 1급 스프레드시트 이론 계산 작업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함수 논리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함수 논리 자, 지난 시간에 if 함수 자 오늘은 조건이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조건이 두 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 취입점 이상, 한글 취입점 이상 이런 조건들이 두 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조건은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AND 조건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이제 뭐냐면 의미는 AND 조건의 의미는 조건 모두를 만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문맥적으로 뭐 그리고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것들. 물론 이건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직관적으로 또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OR 조건은 여러 개의 두 개 이상의 조건들 중에 적어도 하나를 만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또는 뭐뭐 이거나라는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것들. 자, 그러면 이런 AND 조건은 어떤 함수로 처리하냐면 AND 함수로 처리합니다. OR 조건은 OR 함수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AND부터 볼게요.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범주 모두 AND라는 함수 찾으시고 확인 로지컬 데이터의 종류 중에 논리 데이터 그러니까 흰색 입력이 뭐라고 입력을 하든 간에 논리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첨부하는 경우도 있고 뭐. 두 번째 그리고 확인 해서 나가시면 이렇게 그리고 자동 채우기 쓰시면 그래서 AND 함수의 특징은 조건 모두가 만족한다면 결과값이 true로 나타나고 그 외에 나머지는 false로 나타난다는 게 AND 함수의 특징이고요. OR 함수는 직접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자 OR 그리고 첫 번째 조건 콤마 두 번째 조건 이 조건의 결과가 true, false 나와야 된다고. 자, 가로 닫고 적어도 하나가 true라면 true 값을 표시합니다. 나머지 그 외에 나머지는 false 값을 나타냅니다. 자, 식을 하나 적어볼게요. 1 곱하기 문자가
엔터. 그러면 샵 밸류라고 하는 건 앞에 샵이 붙어서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 건 수식이 잘못되었다라는 오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오류가 났는지는 종류가 사실 8가지가 있는데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샵 밸류 나와 있는 정도만 설명드리자면 샵 밸류, 밸류라는 인수가 아까 if 함수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밸류라는 인수가 나왔죠. 테스트 함수 할 때도 밸류라는 인수가 나왔었고 밸류의 의미가 뭐랬죠? 모든 데이터의 종류 다랬죠. 그럼 이건 샵은 잘못이라는 오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종류 오류라는 거. 즉 그러면 곱하기 연산, 산술 연산에는 문자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두면 1 곱하기 가하면 분명히 오류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문서상에 이렇게 두면 되게 보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겠습니다. 식의 결과값이 오류라면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 if error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if error. 가로 열고 식의 결과값이 콤마 오류라면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 value 데이터 오류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이중동학 분모 처리기 and 자 논리값 역선 부정이라고 하는 함수 즉 뭐냐면 자 이런 1이라는 표현을 앞에 식을 적어야 되니까 이 꼴이 들어가야 돼요. true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true 값을 false 값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거죠. 이런 1이라는 거. 그러려면 요 식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겁니다. not입니다. not. 그러면 true false 값에 대해서 반대 개념 true를 false로 이렇게 바꿔주고 아니면 이것도 있죠. 이런 1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1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false를 true로 바꾸고 싶다. 이때 no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앞으로 이동할게요. 수학삼각 함수 수학삼각 자, 이 표에서 엑셀의 합계를 계산하세요 라고 한다면 암산해 보면 자 암산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시트상에 셀을 2개 이상 선택하시면 여기 상태 표시줄을 용어 설명드렸거든요. 상태 표시줄의 평균 개수 합계라는 정보가 여기 화면에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저희들 암산할 겁니다. 자 365. 자 합계 구하는 함수가 뭐죠? 이거 처음 시작할 때 했죠. sum 바로 하겠습니다. 이꼴 sum 합을 계산하겠다. 보통 숫자 데이터의 범위를 보통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자, 영업부의 엑셀 합계는 그러면 영업부를 찾으셔야 되고요. 영업부에 해당되는 엑셀 범위에서 영업부에 해당되는 데이터 요거죠. 이 데이터의 합계.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부서가 영업부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조건 값에 맞는 합계를 표시하겠다. sum if라고 합니다. sum if 조건 한 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sum if. 자, 빈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아이고 함수 삽입.
효진 씨죠? 동현 씨인가요? 네. 죄송한데 가운데 좀 앉으실래요? 효진 씨. 효진 씨? 동현 씨? 네. 예. 가운데 앉으시면 그 수업 자료가 거기 다 있으니까. 네. 자, 빈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썸이프라는 함수 하시고 한 개의 조건 값을 맞는 합계를 계산하겠다. 썸이프 뭐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내용을 모르면 어차피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빨리 좀 진행할 겁니다. 기본 함수 공부. 자, 썸이프 확인. 뭐 오늘 내일까지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 랭지. 자, 새로운 인수가 나타났네요. 액면그대 범위.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자, 조건 값이 영업부였죠. 그러면 부서 범위 내에서 크리테리어, 기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숫자 값을 직접 참조나 직접 입력, 아니면 문자 값을 참조나 직접 입력. 식이란 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방금 문자 직접 입력, 영업부, 이중따옴 되면 끝이에요. 합을 구할 범위, 엑셀 범위 되면 225. 암산할 때도 이렇게 225 맞았나요? 자, 이번엔 그 밑에 영업부이면서 그러면 영업부에 해당되는 내용. 조건이죠. 부서가 영업부. 엑셀이 70점 이상. 엑셀이 70점 이상. 그러면 조건이 몇 개죠? 네? 조건이 두 개. 자, 이제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무조건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무조건 판단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엔드입니까? 오화입니까? 주어진 사항을 최대한 이용하세요. 뭐뭐이면서 보이세요? 이건 엔드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두 개 이상의 조건 값을 모두 만족하는 합계를 표시하겠다. 자, S자 두 개 이상이죠. S가 붙어야 됩니다. sum, 합계, sum, 조건, if 두 개 이상 S. 됐어요? 자, 가운데 좀 앉아주세요. 가운데 라인. 끝자락 좀 말고 가운데 라인. 자, 그래서 합계 구하겠다. sum, 조건, if 두 개 이상은 is s. 그래서 합쳐서 sum if s라는 함수가 하나 태어난 겁니다. 자, 빈셋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sum if s라는 함수 하시고 잠깐만요. 여러분들은 그냥 sum if s 함수만 찾아 놓으세요. 잠깐만요. 제가 암산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자, 제 화면 잠깐 보세요. 첫 번째 조건 부서가 영업부, 두 번째 조건 엑셀에 해당되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그랬죠. 에 해당되는 데이터 여기죠.
암산하니까 얼마? 140. 시트상에 셀을 2개 이상 선택하시면 상태 표시줄에 합격 횟수 평균값이 이렇게 정보가 나타난다. 우리의 암산하는 방법입니다. 그거하고 이제 실제 계산하고 맞춰봐야죠. 그러면 여기에 140이라는 값이 나오게끔 하려면 서미플스 수식의 함수 삽입 서미플스 확인. 자, 이때 주의사항은 방금 우리가 이거 암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조건 처리, 최종 합격 계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엑셀은 다르게 계산합니다. 합을 계산할 범위가 먼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액세스를 계산할 거니까 액세스 범위. 그리고 밑에 크리테리어 레인지에서 첫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자,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부서를 먼저 처리하든 엑셀을 먼저 처리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부서 범위에서 값. 첫 번째 조건 값. 영업부 직접 입력할게요. 뭐 참조하셔도 되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숫자 값이나 문자 값이 올 수 있다. 그것도 참조도 가능하고. 자, 두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엑셀 범위. 어떻게 하냐면, 자, 방금 액세스 범위 선택해 놨잖아요. 계산할 범위로. 그러면 영업부에 해당되지 않는 요 80값과 60, 생산부 60, 80, 60은 어떻게? 버려버리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자, 그럼 남아있는 3개 중에 이제 이 조건, 엑셀 범위 내에서 70 이상. 자, 70 이상의 표현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자리는 값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이중 따옴표 처리해야 되는 규칙, 함수 작성의 규칙입니다. 제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값이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쌍따옴표 처리를 큰 따옴표 처리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140 나오죠. 그러면 방금 90, 70, 50이라는 3개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버려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엑셀이 7점 아닌 것도 버려버리면 90하고 50 두 가지만 남는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2개를 다 더하는 방식. 그러니까 조금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작성하실 때 많이 틀립니다. 이거 순서 바뀌어서. 자, 확인. 자, 그 밑에 있는 내용. 100을 30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 3. 그때 나머지는 10이 될 겁니다. 그러면 3을 몫이라고 표현하고 10을 나머지라고 표현한다면 100은 뭐라고 표현하죠? 30은 뭐라고 표현하죠? 피제수라는 용어, 제수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나눔을 당하는 수, 나누는 수는 라는 표현은 들어보셨나요? 그걸 한자로 바꾸면 비제수, 제수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몫을 구하는 함수를 가르쳐 드려야 되고 나머지를 계산하는 함수를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빈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몫을 계산해주는 함수 코센트입니다. 코센트. K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Q로 시작합니다. Q. 저도 영어 실력이 짧은 관계로 사전에 찾아보니 코센트라고 올린답니다. 확인. 자, 그러면 뉴머레이트 밑에 보면 P제수라고 되어 있죠. 100. 두 번째 인수 제수라고 되어 있죠. 나누는 수 30. 그래서 몫이 3이다. 오케이. 자, MOD 가겠습니다. MOD. 나머지 계산해 주는 함수입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걸 MOD. 첫 번째 수 넘버가 P제수입니다. 100. 인사이 콤마. 디비저 나누는 수죠. 30. 뭐 하신 거니까 일단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int라는 함수가 아래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int 함수. int는 풀네임이 인테저입니다. 인테저라는 단어의 앞 글자 3가지만 써서 int라고 해서 그 수학용어로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 그래서 실수값에서 이런 실수에서 정수 부분만 표시해 주세요.
실수해서 정수 부분만 표시해 주세요. 혹시 액세스 프로그램 시험 준비하신 분이 여기 이제 뭐 잠깐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액세스 프로그램 사용하기 쉬우세요? 어렵죠?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엑셀이 일단 잘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엑셀에 가보세요. 제가 뭐하고 설명을 같이 할 거냐고요? 엑셀하고 설명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엑셀이 잘 안 되면 액세스 잘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은 엑셀에 있는 내용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보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이 되는 그거보다 조금 하위 단계인 엑셀을 뭔가 잘 다뤄야만 상위 단계의 프로그램을 잘 다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엑셀 복습하라고 되게 강조하고요. 액세스 가면 이야기 안 합니다. 공부하라고. 왜? 이미 엑셀 할 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액세스 가서 이야기 안 해도 다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엑셀 정말 열심히 잘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액세스 가서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액세스가 완벽히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고생을 덜 하신다고 배우시는데. 그러니까 엑셀이 밑바탕이 됩니다. 액세스 공부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왠지 아세요?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두 개의 프로그램을 비교를 안 해봐서 그런 겁니다. 두 개의 프로그램을 서로 비교를 안 해봐서 그렇다고. 그래서 두 개 비교해보면 엑셀이랑 액세스나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죠. 왜? 프로그램 특성을 잘 모르니까. 근데 알면 되게 쉬운 겁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엑셀 프로그램 실기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럼 필기 준비도 잘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int 함수는 어느 부분? 실수해서 정수 부분만 이렇게 표시해 준다고 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십니다. 다시 목과 나머지 구했던 부분. 자, 그러면 4를 3으로 나누면 실수값이 얼마? 뭐 일정한 3333 정도 나오겠네요. 9를 4로 나누면 2.25 정도 나오겠네요. 11을 3으로 나누면 3.66666 정도 나오겠네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질문할게요. 4를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1. 9를 4로 나누면 몫이 인가요? 이 정도 암산하실 수 있죠? 11을 3으로 나누면 3이죠, 몫이. 자, 그러면 몫을 구하는 함수가 이 방법이 있습니다. 코센터라는 방법.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int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자, 그러면 일단 두 수를 나누어 100을 30으로 나누면 실수값이 나올 겁니다. 1.33, 죄송합니다. 3.33333. 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 뭔가 규칙 보이세요? 몫이라는 건 실수에서 어느 부분이? 정수 부분이 몫이라는 겁니다. 이 규칙.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몫을 구할 때 코센트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int 함수를 이용하라 그러면 이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두 수를 나누어 실수해서 정수 부분만 표시한다. 두 가지 방법.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더하기 연산자 아시죠? 플러스에 해당되는 함수가 뭐가 있죠? 합을 구해주는 함수. 썸이 있는 것처럼 곱하기 연산자, 곱하기 해줄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자, 이건 아닙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프로덕트라는 함수 찾으시고 프로덕트 확인, 넘버 숫자 데이터, 뭐 함수처럼 그냥 숫자 데이터 드래그, 그냥 된 거라면 이건 곱하는 거 10 곱하기 10 곱하기 30, 그러면 6000이라는 값이 화면에 나타난다. 자, 그 다음 이것과 관련해서 sum 프로덕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sum은 뭐죠? 합이라는 의미죠. 프로덕트는 곱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뭐부터 계산할까요? 합을 먼저 계산합니까? 곱을 먼저 계산하겠습니까? 안쪽 곱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빈셀 선택하시고 자, 그게 무슨 양인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함수 삽입 sum 프로덕트 찾으세요.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인.
자, array라는 인수가 나왔네요. 또 새로운 인수가 나왔습니다. 자, array라는 인수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데이터의 범위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데이터의 범위. 자, 그러면 데이터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3개씩 묶을 겁니다. 3개씩.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의 범위 3개씩 묶겠습니다. 그러면 자, sum 프로덕트 역할은 곱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곱하냐면 같은 위치끼리 곱합니다. 자, 그러면 12 첫 번째 묶음에서 12 첫 번째, 1이 첫 번째죠. 두 개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20이 두 번째, 2가 두 번째죠. 곱합니다. 30이 세 번째, 3이 세 번째죠. 그럼 곱합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1, 20 곱하기 2, 30 곱하기 3. 그럼 각 항들을 다 더합니다. 그러면 10, 40, 90 더하면 140이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꼴 sum 프로덕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rray 데이터의 범위죠. 자, 이번에 이렇게 묶을 겁니다. 두 개씩 묶어갈 겁니다. 첫 번째 데이터의 범위 두 개, 콤마. 두 번째 데이터의 범위, 콤마. 세 번째 데이터의 범위 두 개씩 묶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되죠?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게 10, 20, 30이죠. 첫 번째 위치에 해당되는 게. 그러면 이걸 곱합니다. 그럼 10 곱하기 20 곱하기 30. 그럼 두 번째 위치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1, 2, 3이죠. 그럼 1 곱하기 2 곱하기 3은 그러니까 같은 위치끼리 곱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같은 위치끼리. 그리고 각 항을 더하면 6006이라는 값이 화면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뭐 반올림, 올림, 내림, 버림 여기 이 세 개를 일단 잘 아시죠? 반올림. 5 이상은 올려버리고 5 미만 내려버리고 그 다음 특정 위치에 뭐 값이 있으면 한 단위 올려버리고 올림, 없애버리는 건 내림. 자,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이꼴 아니요. 라운드 하나만 봅시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라운드라는 함수 찾으시고 확인 넘버 숫자 데이터 1, 2, 3, 4, 5.6, 7, 8, 9 그 다음에 넘 디지트. 자, 어제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단어 옆에 S가 붙으면 개수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릿수라고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소수점을 기준으로, 소수점이 0점이고요. 0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2, 숫자값, 정수값 2. 그러면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 1.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 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값 1의 자리까지 표시. 정수값까지 표시.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1의 자리까지 표시.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1.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죄송합니다. 다시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표시. 마이너스 2,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하나 정도는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필기시험 준비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실기는 이 자릿수 값이 틀리면 직접 수정하시면 됩니다. 실기는. 그래서 저는 그냥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까지 하고 설정하고 2라고 설정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운드업 올림이죠. 특정 기준의 값이 있기만 올린다. 자, 라운드 바로 하겠습니다. 업. 그리고 자, 넘버 숫자 데이터 직접 입력할게요. 1, 2, 3, 4, 5, 6, 7, 8 인수인 콤마. 자, 자릿수 제로 할까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값이 있기만 올립니다. 올림하여. 근데 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계산은 누가 해줄 겁니까? 엑셀 프로그램 해줄 거잖아요. 0 하면 1의 자리 정수값까지 표시. 라운드 다운 내림 특정 기준의 값이 있기만 하면 없애버린다. 라운드 다운 넘버 숫자 데이터 1, 2, 3, 4, 5.6, 7, 8, 9 콤마 마이너스 2 하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10의 자리에서 내림 없애버립니다. 내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 자, 근데 내림과 버림, 내림이라는 게 있고 버림이라는 게 있는데, 버림은 트렁크라는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그냥 일상적으로 수학을 깊이 다루지 않은 제 입장에서는 그냥 같은 겁니다. 그런데 수학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 이거 좀 다릅니다. 특히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근데 우리는 굳이 그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버림이라는 함수가 뭐라고요? 트렁크.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인수는 다 똑같습니다. 트렁크. 넘버 숫자 데이터 마이너스 2 10의 자리에서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 결과는 같게 나오죠. 해야죠. 그리고 뭐 시험에 이제 실기 시험에 그게 나오기 힘들지만 필기 시험에 이제 간혹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뭐 함수의 결과값은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 자, 제 화면 보실래요? 요 기호 요거 어떻게 읽습니까? 수학 기호로. 오케이. 절대값 마이너스 123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함수로 표현하면 ABS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3. 제가 풀네임을 잘 모르겠네요. 계산 방법은 어떻죠?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플러스도 플러스로 바꿔주죠. 값은 그대로 두고 부호만. 그 다음 제곱과 루트 계산해 주는 거 루트 SQRT라고 합니다. SQRT 루트 가로 열고 루트 25 그러면 5. 그 다음 잠깐 또 제 화면 보시고 마무리하세요. 5 느낌표라는 이 수학 기호 어떻게 읽죠? 5 팩토리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자기 자신 5부터 1이 나올 때까지 곱해줍니다. 이걸 우리는 이런 계산을 계성이라고 합니다. 수학용어로 계성. 그 팩토리얼 앞자리에 따라서 팩트 그리고 5 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120이라는 값이 화면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10의 4승이라고 하는 지수 표현 캐럿이라고 하는 인수, 인수가 아니고 연산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캐럿이라는 연산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함수가 파워입니다. 자, 방금 캐럿 연산하실 때 11 미치라고 합니다. 수학용어로. 그 다음에 4를 지수 성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파워라는 함수로 처리합니다. 파워 10 미치입니다. 넘버 미 콤마 지수 성수 몇 함수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로그 거듭 제곱성 표시를 해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 거의 없지만 EXP 익스포넨셜이라고 해서 이건 혹시 자연로그 익스포넨셜 이런 용어 지수함수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들은 공대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대에 가고 계시지 않으면 저런 걸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험 저런 게 나오면 어떨까요? 불행중 다행으로 저런 거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고요?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를 이렇게 자료를 잘 보시면 크말 시험은 생활에 밀접한 것들만 밀접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계산합니다. 물론 뭐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은 나하고 밀접하지는 않긴 하겠지만 어쨌든 통상적으로 보면 업무 보는데 회사 업무 보는데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아주 특정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질문들 있잖아요. 자연로그 잘 모릅니다. 그런 거 잘 안 나옵니다. 실기든 필기든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내용이다. 뭐 통계 용어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시험 나오냐고요. 그냥 몰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생활에 밀접한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 그 다음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함수는 아니지만 자 랜드 이거 풀이를 안 줘. 혹시 랜덤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게임 하실 때 무작위죠. 그러면 여기서 랜덤, 자 수에서 랜덤이라는 건 0부터 1까지의 값들 중에 한 개를 뽑아내겠다. 그 값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의 값들 중에 그래서 랜덤의 앞자리를 따서 랜더 그리고 인수가 없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값, 제가 나타나는 값은 틀립니다. 확률적으로 n분의 1이기 때문에 다시 F2번 키 눌러서 다시 엔터 치면 또 나올 수 있는 값은 n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잘 이용하면 뭘 뽑을 수 있죠? 이번 주 로또 번호 뽑아내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숙제를 내드리면 로또 번호 뽑으세요 그러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또 번호 뽑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꼴 랜드 BT 시간 없는데 뭐 이런 거 왜 하냐고요. 실제 시험에 이 함수를 시험에 내겠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랜드 BT라는 함수도. 근데 실제 시험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기 때문에 정답이 여러 개가 생겨나기 때문에. 자,
랜드 비. 자, 바텀이라는 게 최소 정수값 1, 탑 최대 정수값. 로또 번호가 45분까지네. 가로 잡고 엔터 치면 하나, 둘, 셋. 보셨죠? 이번 주 로또 번호입니다. 자, 그 다음 파이라는 용어 아시죠? 수학 용어로 3.14 원주율. 자, 오른쪽에 있는 함수, 자, 안 보이시면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이동하시고 함수 통계 그 시트상에 교재 페이지 메모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엑셀의 평균, 그러면 엑셀 데이터의 평균. 자, 방금 제가 뭐라고요? 시트상에 2개 이상의 셀을 자,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늦게 오신 분들 시트상에 아까 이 설명 못 들으시면 2분 계십니다. 자, 시트상에 셀 선택하시면 2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시면 상태 페이지를 아래쪽에 평균 합계 개수라는 정보가 요약 정보라고 그럽니다. 이런 걸. 그래서 73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군요. 우리 암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암산 방법. 자, 그럼 73점. 그러면 73점 평균값을 계산해주는 함수가 뭐죠? 앞에서 배웠던 average. 그래서 equal average. 수음자 구분 안 한다 해서 엔터 치면 대문자로 바뀐다 그랬죠? 엑셀 범위 드래그 가로 닫고 엔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썸처럼 뭐 숫자 데이터의 범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부수가 영업부인 엑셀의 평균. 부수가 영업부라는 게 조건입니다. 그럼 부수가 영업부인 거 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엑셀 범위 내에서 영업부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뽑아서 이렇게 그러면 85 떨어져 있는 범위 컨트롤 키를 선택하시면 암산하시면 220, 죄송합니다. 평균이 75군요. 75.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한 개의 조건값을 만족하는 평균을 표시하겠다. average if. 자, 앞에서 sum if라는 함수 하셨던 것처럼 자, 바로 하겠습니다. 평균을 구하겠다. average. 조건이 몇 개? 한 개. if. 가로 열고 range. 조건 값을 찾을 범위. 부서 범위. 범위입니다. 범위. 조건 값은 콤마. 두 번째 크리테리어 조건값. 여기는 문자값이나 숫자값이나 아까처럼 수식, 식 같은 형태로 오는 거. 뭐뭐보다 이상 작다, 뭐 이런 거 같다, 같지 않다 이런 것들. 그래서 영업부라는 문자를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식이니까 이중동안 변부 처리하셔야 되고요. 인수와 인수사이는 콤마. 그다음 평균 괄범위 어디에 대한 평균? 엑셀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겠다 했죠. 엑셀 범위. 가로 닫고 엔터. 75. 오케이. 부수가 영업부이고 조건이네요. 한 개. 엑셀이 7.23, 엑셀이 7.23. 조건이 두 개네요. 그리고 거기에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항상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뭐뭐 이고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건 AND 조건입니다. 그러면 두 사이의 AND 조건. 그러면 모두 다 만족하는 값. 모두 다 두 개를 조건을 다 만족하는 액세스 값. 그러면 140, 평균값 70. 자,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조건값을 모두 만족하는 평균을 표시하겠다. 평균 계산 average, 조건 if, 두 개 이상 s, average if s라는 함수가 생겨난 겁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아까 sum if s 했으니까 sum, 자, 평균 average, 조건 if, 두 개 이상 s. 자, 이때 아까 합계 구할 범위 sum if s 할 때 합계 구할 범위가 먼저 온다. 그러면 average if s에서는 평균 계산할 범위가 먼저 온다. 그러니까 액세스 범위부터 먼저 설정합니다. 우리 생각과 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콤마 첫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AND 조건이기 때문에 어느 조건이든 먼저 처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순서대로 갈게요. 그냥 부서 범위, 조건 값, 영업부라는 문자값, 그 다음 엑셀 범위, 두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그 다음 70점 이상은 이중 따옴표 묶어서 표기하셔야 됩니다. 잘 알고 계셨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돌다리도 두드려 벗으면서 건너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어차피 틀립니다. 애워서 문제 풀 수 없다니까요. 자, 마무리 되셨으면 넘어갑니다. 자, 지금 아래쪽에 있는 표 자료를 보시고 인원수가 몇 명이죠? 인원수가 몇 명? 아마 저한테 질문해도 제가 이걸 보고 5명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조금 생각을 바꿔서 요 5명에 해당되는 엑셀 점수들이 다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인원수가 5명이라는 걸 엑셀의 숫자 데이터가 5개입니다라고 해석해도 똑같은 5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카운트라고 그럽니다. 이건 좀 죄송합니다. 바로 할게요. 이퀄 카운트. 숫자 데이터의 개수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도 범위가 많이 옵니다. 범위. 엑셀 범위. 그리고 가로 닫고 이 범위 안에 숫자 데이터가 5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면 자,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표시합니다. 이런 범위 들어가면 몇 개? 계산돼요? 계산은 됩니다. 식이 잘못되지 않았다고요. 대신에 무슨 개수가 없다고요? 숫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로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인원수 대답해달라 그러면 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보통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카운트 A라고 합니다. 뭐 카운터라고 읽으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카운트 A라고 읽겠습니다. 이걸 카운트 A 가로 열고 풍길동부터 이길동까지 이런 범위 들어요. 그러면 이 안에 데이터가 몇 개? 문자 데이터가 5개 있습니다. 데이터의 종류에 상관없습니다. 이건 문자든 숫자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더 해보죠. 자, 카운트 A 가로 열고 엑셀 범위 들어가면 이거는 뭐라고 대답해 주죠? 5라고 대답해 주는 겁니다. 왜? 숫자 데이터가 5개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 종류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문자 데이터의 개수 헤아린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카운트로. 자, 이번에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카운트 가로 열고 액세스 범위 드래그. 그러면 저 범위 안에 숫자 데이터의 개수는 몇 개? 4개. 즉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값이 없는 비어있는 셀, 공란이라고 하는 비어있는 셀은 카운팅하지 않는다. 이건 비단 카운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카운트 A라는 함수의 특징에도 해당됩니다. 카운트 A 가로 열고 이번엔 부서 범위 드래그 하면 여기 안에 데이터가 총 4개, 비어있는 값은 카운팅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이 범위 전체에 비어있는 셀, 즉 데이터가 없는 셀은 몇 개 있죠? 2개 있죠. 그것도 카운팅이 가능합니다. 카운트 블랭크라고 합니다. 카운트 블랭크. 그리고 특정 범위의 빈 셀의 개수는 값이 없는 셀의 개수. 자, 카운트 개수와 관련되어 있는 함수를 좀 다뤄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부서가 영업부인 인원수 나온 건 부서가 영업부인 거 3개 있네요. 그래서 개수를 계산할 때는 조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카운트가 아니라 카운트 if 조건이 들어갔어요. 카운트 if. 그래서 바로 할게요. 이꼴 카운트 if 부서 범위 내에서 콤마 크리테리어 조건 값 문자 값이나 숫자 값이나 시값 이중 다운표 묶어서 문자 값 직접 입력 이용하고
그리고 엔터. 자, 이번에는 부서가 영업부이면서 엑셀이 70점 이상인 인원수. 그러면 영업부이고 엑셀이 70점 이상 인원수. 조건 2개. 뭐뭐이면서 2개 이상의 조건은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무조건 판단. 그래서 뭐뭐이면서 라는 문구가 있는 거 보니 이건 AND 조건. 오케이. 2개 이상의 조건 값을 모두 만족하는 개수를 계산하겠다. 자, 이꼴 count 개수 count 조건 if 2개 이상 s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AND 조건이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서 범위 그리고 첫 번째 조건 값 영업부 두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엑셀 범위 그 다음 7점 이상 식탁 이중 따옴표에 묶어서 70 이상 그리고 엔터. 얘를 만족하는 거.